지난 금요일이죠. 네. 가자지구에서 인질 3명이 운이 잘못 오인해가지고 사살을 한 게. 그런데도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지상전은 하마스를 뿌리 뽑을 때까지 계속하겠다.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승리할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 뭐 계속 그런 입장을 강조를 하네요. 오늘 새벽에 지금 외신들 전하는 거 보니까요. 가자지구 안에 있는 교회에서 비무장하지 않은 모녀, 그 노인 여성하고 딸이 이스라엘 그 저격수 총을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제 삼종기도 끝날 무렵에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다. 테러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전쟁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 해볼까요? 지금 오늘 새벽에도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를 또 공격한 모양입니다. 네. 전쟁이 좀처럼 좀 잦아들지가 않네요. 이런 가운데 그 홍해 쪽에 지금 그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하고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걸로 의심되는 선박은 무조건 공격하거나 납치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번 중동전 시작되고 나서 최소 8척 정도가 지금 공격을 받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런지 그 세계 주요 해운사들이 그 홍해 운항을 일시 중단한다는 발표들이 잇따라 나옵니다. 지금 네. 머스크 같은 경우도 지난 금요일 날 발표를 해서 당분간 그 수에즈 운하를 우회해서 아프리카 쪽으로다가 경로를 이동한다고 했고요. 또 독일에서 제일 큰 그 컨테이너 해운사가 하파그로이드인데 여기도 소속 선박이 얼마 전에 홍해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발표는 안 했는데 수에즈로 향하는 선박이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상당히 걱정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 우회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글로벌 해운사 MSC도 수에즈 운하 양방향 운항을 하지 않겠다 당분간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부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가겠다는 건데요. 지금 이 홍해 입구에 있는 바브 엘만데브 해협이라는 데가 이제 가장 그 위험한 지역인데 이게 이제 수에즈 운하고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해협을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한 30%, 그다음에 이제 상품 교역량은 한 12%가 통과하는 그야말로 주요 해상로입니다. 그리고 또 페르시아만에서 생산돼 가지고 유럽하고 북미로 가는 네. 석유하고 천연가스 대부분도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럼 이제 우회 이슈가 나올 텐데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좀 많이 드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머스크 같은 경우는 네. 최근에 컨테이너 한 개당 많게는 한 $100, 우리 돈으로 한 13만 원 정도 리스크 할증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이렇게 되면 이제 우회하니까 운임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홍해를 통한 운항이 아예 이렇게 중단되는 경우에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그야말로 얼마 전에도 그 연말연시 그 물류대란이 했었는데 그런 게 또 올 가능성도 있다는 걱정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국제해운회의소가 최근에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후티 공격을 피해 가지고 희망봉 주변으로 항로를 변경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무역 그 물동량 걸리는 그 이동 시간도 늘어나고 추가 비용도 발생한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걸 좀 공동 대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미국이 지금 그 로이터 보도를 보니까 미국 주도로 우리나라하고 일본도 그렇고 한 39개국 정도가 참여하는 그 다국적 해군 연합체, 연합해군 사령부가 있는데 그 예하 함대를 강화해서 그 이 반군 공격으로부터 이 해역에 지나는 그 선박을 보호하는 그런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게 뭐 물동량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물류 대란 이런 것도 우려가 되고요. 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인질들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 5인으로 사살된 데 대한 비판이 좀 커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슈도 큰데요. 좀 쭉 전해주실까요? 네, 네. 그 지난 금요일이죠. 네. 가자지구에서 그 인질 3명이 이제 풀려났는지 어떤지 나와가지고 온 걸 이스라엘군이 잘못 오인해가지고 사살을 한 게 네.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지상전은 하마스를 뿌리 뽑을 때까지 계속하겠다. 우리가 그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승리할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 뭐 계속 그런 입장을 강조를 하네요. 네. 이런 가운데 또 오늘 새벽에 지금 외신들 전화로 보니까요. 어제 그 가자지구 안에 있는 교회에서 그 비무장하지 않은 모녀, 그 노인 여성하고 딸이 이스라엘 그 저격수 총을 맞아가지고 그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도 한 7명 정도가 총격을 받아가지고 다친 걸로 이렇게 그 발표가 됐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군은 좀 조사하고 있다고만 얘기를 하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제 삼정기도 끝날 무렵에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다. 한 어머니하고 그의 딸이 죽었고 다른 사람들도 저격수 총에 다쳤다. 그러면서 이거는 테러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어린이라는 건 보도 초반에 굉장히 많았는데 여성도 많고요. 네, 지금 그 현지 당국 집계를 보면은 그 전쟁 시작되고 나서 최소 한 18,000명 정도가 죽었고 이 중에 상당수가 여성하고 어린이라는 얘기고요. 네. 그런데 뭐 네타냐후는 뭐 해외하면서 계속 그 가자지구를 이제 하마스 제거하고 나면은 가자지구를 비무장지대로 만들고 이스라엘군이 치안을 유지하겠다. 그러면서 이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뭐 설사 맹방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허용하지 않겠다. 이 맹방이 이제 미국을 지칭하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설리반 뭐 국가안보보좌관이 가서 뭐 설득하고 했는데 뭐 전혀 움직이질 않네요. 네타냐후는 굉장히 강경하게 네. 계속하겠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쟁 얘기였고요. 뭐 마무리해 주실 말씀 있을까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 있으면 네, 전해주시고요. 네,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새 정부 얘기를 좀 해볼까요? 밀레이 아르헨티나 신임 대통령 초인플레에 대한 언급을 했네요.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까? 지금 이제 집권한 지 일주일이 됐죠. 네. 그래서 뭐 달러에 대한 peso 가치도 50% 전격적으로 평가절하 시키고 그다음에 각종 그 생활보조금 삭감했죠. 그리고 뭐 중앙은행 뭐 구조조정 들어가고 해서 아주 그야말로 아주 극단책을 이제 펴기 시작하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뭐 반발도 많고 하니까 그래도 뭐 전혀 물러날 기색이 없습니다. 지난 토요일 자기 인스타그램에다가 영상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초인플레 타개를 노력하고 있고 이걸 위해서 전공법에서 벗어난 이렇게 예전의 방법으로 안 된다.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자신이 이제 자유주의 경제를 신봉하죠. 그래서 이런 그 규제를 아주 과감하게 제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서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불만이 많다는 것도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글의 영상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의 고통 분담을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민간 영역이 한 40%, 그다음에 정치, 기득권층이 한 60%다.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 대한 조정은 일시적이니까 조금만 참아달라 이런 식의 호소도 했습니다. 자산 매각 방침도 공공기관 얘기하고 있죠. 자산도 네. 대대적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방침을 앞서 그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관용차 같은 거, 항공기 같은 거 팔겠다. 그래서 지금의 관용차 기사가 많은데 지금보다 한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고위 정치인들이 특권을 내려놓게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관저에 이제 이 그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팔겠다. 그러면서 이제 네. 대변인 얘기가 이제 이 그림 그 명화들이니까 네, 네, 네. 보험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밝히기로 한 260만 달러 정도, 한 34억 원 정도. 이거를 그 보험 이것만 줄여도 밥을 굶는 한 130만 명의 빈곤층 그 미성년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게 또 조금 좀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소셜미디어에 좀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이 사람이 260만 달러라고 했는데 그거는 페소를 잘못 쓴 거다. 그래서 연간 보험료가 270만 페소,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87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뭐 몇십억 원이라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다. 부풀리지 마라. 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34억 원과 870만 원이면 너무 차이가 큰데요. 원단위로 그렇죠. 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신임 정부가 뭔가 자기들의 이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전임 정부를 물고 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보니까 그
2018년에 전 그 중도 우파 정권이 차입한 그 IMF 자금이 10억 달러 이제 상환을 해야 됩니다. 21일까지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죠. 그래서 이제 중남미 개발은행에 긴급 지원을 요청을 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고요. 네. 지금 밀레이 그 신임 대통령도 지난 10일 취임하면서 솔직히 나라에 돈이 없다 이렇게 어려움을 실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 그 캠페인 때는 공산주의자라고 거래 안 한다고 했다가 중국이 이제 통화 스와프 한 50억 달러 규모 연장을 했거든요. 해주니까 이제 고맙다는 편지도 보내고 이제 그야말로 급전구하게 지금 아주 뭐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밀레이 신임 대통령이 뭐 당면에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죠. 일단은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초인플레, 전공법이 아닌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 하면서 몇 가지 대책을 지금 내놨고요. 그런가 하면 치안책도 새로 발표했다고요. 그 신정부 치안 장관이 네. 그 유튜브 중계하는 회견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뭐 거리를 막거나 이렇게 집회, 시위하는 걸 엄격히 제한하겠다 하면서 그 군병력도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위에 대해서 시위를 하면 이제 경찰이 뭐 투입되고 해가지고 이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시위대에 청구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 아주 뭐 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시위에 동원되는 차량도 압수한다.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시위에 동원되면요 학부모한테도 책임을 묻겠다. 그 아주 뭐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하고 시민단체들이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위헌이다. 국민에 대한 전쟁 성포다. 그래서 20일 이제 내일 모레 전국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하겠다 하는데 뭐 신정부가 전혀 물러날 기색이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일단 새 정부 출발을 좀 강한 드라이브를 좀 걸면서 경제도 그렇고요. 치안도 그렇고요. 그런데 반발이 심할 것 같은 정책들도 꽤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안젤로 베추 이탈리아 추기경이 법원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요. 교황청 2인자라고 알려져 있네요. 75세인데 네. 교황청 공무장관 그다음에 시성장관이 뭔가 이제 성인 이렇게 그거 추대할 때 이거를 이제 평가하는 그 심사하는 그런 책임자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직을 거친 사람이고 한때는 차기 교황 울망에도 올랐던 아주 유력한 인사입니다. 교황청에서 그야말로 2인자였는데 이 사람이 그 횡령, 뭐 직권남용, 위증교사 이런 혐의로다가 한 2년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그 바티칸 법원에서 실형 받았습니다. 5년 6개월이니까 중형이죠. 그러네요. 뭔가 하면은 그 자기가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그 런던에 있는 그 부자촌 첼시라는 데 있는데 거기다 이제 교황청이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그게 한 5천억 원 정도, 3억 5천만 유로 투자해서 이제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그걸 이제 관리해 왔는데 엄청난 손실을 하고 이제 다시 팔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건물을 매입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여기 그 건물을 살 때 들어간 돈이 베드로 성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빈민층 지원에 쓰이는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낸 거 가지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니까 네. 그때부터 비판이 많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바티칸 검찰이 2021년에 이거 관련해서 이미 이 추기경하고 부동산 매매 브로커 같은 모두 10명을 기소를 했었고 이번에 이제 그래서 재판하다가 이제 실형을 받은 겁니다. 본인은 지금 한 푼도 내가 개인적으로 훔친 게 없다. 뭐 결백하다고 하면서 이제 항소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저는 이 법원에서 이렇게 현직 추기경이 그러게요. 이렇게 이 자체가 좀 자체가 좀 씁쓸하네요. 자, 다음 얘기해 봅니다. 미국의 노숙자가 12% 급증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특히 네. 그 뉴욕 같은 경우 지금 뭐 노숙자가 뭐 한 40% 이상 그래서 8만 8천 명. 미국 전역이 물론 이제 이건 지난 1월 기준입니다. 1년 사이를 말하는 예, 거죠. 1년 사이에. 네. 한 65만 3천 명이 넘었고요. 1년 사이에 한 12%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2007년부터 이제 미국 그 부처에서 이제 집계가 되고 나서 최대 규모이고 최대 증가폭이라고 그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1년 사이 이렇게 좀 급증을 했다. 네. 예, 이런 것도 이제 이유가 있다는 네네. 겁니다. 보면은 그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 긴급 임대료 지원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세입자 퇴거 금지 조치도 이제 했었죠. 근데 이제 이 코로나가 종료가 되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 특별 조치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임대료도 치솟았고요. 지금 인플레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없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겁니다. 연방 그동안에 바이든 행정부가 주거 지원 대상이 이제 미국의 많은 주거 그 어려운 가정을 이런 식으로 도와왔는데 네 가구당에서 이제는 그 특별 조치가 없어지는 바람에 한 가구로 이제 훨씬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노숙자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좀 어떻게든지 늘리려고 이걸 좀 연장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공화당이 계속 또 반대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그 예산 가지고 싸움할 때 이걸 빼라고 했거든요. 그 바람에 또 이런 영향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공화당 지지자들이 지하철에서 노숙자를 살해한 혐의로 뭐 지난 5월 체포된 뉴욕 남성을 지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 지금 얘기도 있네요. 이게 또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네. 그 임대료 급등도 있지만 이민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영향인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뉴욕, 뭐 덴버, 시카고 같은 그런 대도시에 이민자 유입이 특히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 아까 뉴욕이 특히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노숙자가 1년 사이에 한 42% 증가해서 8천 명 정도로 미국 전역에서 가장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사이에 40% 이상이면 예. 정말 많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 상당히 이민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자들을 도와주는 이런 조치를 취해 왔는데 공화당이 이걸 이제 계속 전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 대선에도 이 이민자 지원 문제가 또 다른 쟁점이 될 것 같다는 그런 관측도 나왔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 지난 5월에 그 뉴욕에서 어떤 남성이 체포가 됐는데 이 사람이 노숙자를 살해했거든요. 네. 지하철에서. 그걸 또 공화당 지지자들이 또 이 사람 풀어줘라 하고 그런 집회까지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마디 했네요. 뭐라고? 이것도 했나요? 뭐 이거 차마 뭐 입에 올리기도 한데 이민자들이 미국을 피로 오염시킨다 뭐 이런 또 얘기를 또 했네요.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그 지난 금요일인가 뉴햄프셔에서 그 선거 유세하면서 지지자 몇천 명이 모여 있는데 이민자들이 우리나라 피를 오염시킨다. 그러면서 남미뿐만 아니고 아시아하고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도 미국에 마구 들어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이터가 이걸 전하면서 유세 전에 언론에 사전 배포된 그 연설 자료에는 이 표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냥 본인이. 그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 9월에도 우파 웹사이트하고 회견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대해서 지금 뭐 비판들이 많습니다. 예일대학 교수가 히틀러가 나의 투장에서 독일인의 피가 유태인에 의해서 오염되고 있다고 주장한 거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런 표현을 자꾸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이거는 의도적인 거라는 겁니다.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 이제 이렇게 쇠뇌가 된다는 그런 거를 기대하는 것 같다. 그래서 미국 내 합법적인 이민자의 안전도 걱정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이렇게 과격한 것도 물론 문제지만 이런 표현을 보다 보면 만약에 또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정책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이미 네. 이슬람권 출신자에 대한 입국 금지 확대는 이미 그 차기 대선 공약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푸틴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유해에서. 뭐 이거 뭐 굳이 전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매우 좋은 인물이다. 이 행정부를 김정은이 좋아하지 않지만 나는 좋아한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하네요. 그리고 또 뭐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마디 했습니다. 네. 그 중국 미국이 그 1882년에 중국 노동자 이민을 금지하는 중국인 배제법을 제정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943년에 이걸 폐지를 했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폐지 8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행사에 참석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오늘날도 여전히 이민자를 악마화하고 불관용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가 나오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한 해를 결산하면서 올해 피노키오 정치인 명단을 선정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 둘도 포함이 됐다고요. 두 사람 다 들어갔습니다. 바이든 네. 대통령은 뭐
거짓말을 많이 했다 하면서 자기 경험담을 총정을 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막 이렇게 경험담을 부풀려서 과장하는 그런 일이 많았다. 그러면서 뭐 2004년에 자기 집에 불이 났던 얘기, 그다음에 이제 부통령 때 비행기 안 타고 기차를 많이 사용해서 뭐 기관사가 야 대단하십니다 뭐 이렇게 축하하는 얘기도 자꾸 부풀렸고, 그다음에 이제 차남 헌터 그 의혹과 그렇죠. 관련해서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했는데 본인이 사실 재판에서 시인을 했거든요. 이렇게 다 거짓말이다. 그다음에 트럼프는 9년 연속 이 워싱턴 포스트 선정 정치인 피노키오 명단에 올라갔는데, 아, 9년 연속이군요. 뭐 트럼프 거짓말은 뭐 제가 특별하게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말고 무슨 뭐 니키 헤일리, 론 디센티스, 그다음 공화당 뭐 상원의원들 뭐 세비 전액을 퇴역 군인회에 기부하겠다던 공화당 토미 터더빌 상원의원은 한 푼도 기부 안 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 뭐 거짓말하는 거는 뭐 세상 들어온 일이 아니죠. 그러네요. 아, 이거를 피노키오, 올해 피노키오라고 해서 네. 매년 피노키오는 다 아시죠? 선정하는군요. 거짓말은 코가, 코 길어지는데,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이 코가 길어지지 않죠. 여기까지 해볼까요? 미국 기업인 37%가 올해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그 네. 미국 구인 플랫폼 레주 매빌더라는 데서 최근 보고서를 냈는데요. 올해 AI가 노동자를 대체했다는 기업인들 한 750명 조사를 했더니 한 37%가 그랬고, 내년에도 한 44%가 해고할 것 같다. 그리고 AI 기술이 있는 노동자들을 적극 채용하겠다고 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아사나라고 업무 협업 도구 이런 그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조사를 한 거는 또 물론 그 노동자들이 AI에 의해서 대체가 될 거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인간의 노동력을 생산성을 훨씬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AI를 잘 활용할 경우에는 훨씬 더 신기술 같은 것도 더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무 가치가 높아져서 생산성이 향상된다. 그러니까 AI를 너무 겁내지 말자. 인간이 이걸 잘 활용하면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이런 그 지적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건 계속해서 뭐 윤리 문제와 또 별개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아무리 AI가 잘해도 인간은 아니죠. 네, 인간을 대체한다. 오히려 생산성을 높이면서 도와준다. 뭐 이 양면이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이제 주말 동안 나온 뉴스 포함해서 국제 뉴스 살펴봤습니다. 손정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